아니, 너 지금 이딴 곳에 살려고 시집하겠다고 떼쓴 거니? 한국의 어느 아파트 단지 중년의 외국인 부부가 현관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에서는 어떤 남자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외국인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엠마예요. 저는 남편과 프랑스에서 마케팅 회사를 꾸려가고 있어요. 사업은 생각보다 잘 풀려서 일본이나 홍콩 시장에서도 이름을 알릴 정도가 됐죠. 남편과 함께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아가며 꽤 넉넉한 생활을 해왔어요.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살면서 노후 대비용으로 건물 몇 채도 마련했죠. 그런데 사업만큼 순탄했던 결혼 생활에서 아이만큼은 우리 곁에 오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시간 문제겠거니 했는데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된 건 갖은 시도였죠. 병원을 오가고 인공수정부터 시험관 시술까지 해봤지만 우리 품에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모임에 나가면 이제 아이 이야기뿐이더군요. 저희만 둘인 게 점점 더 크게 느껴져서 모임도 자주 나가지 않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상해져서 임신 테스트를 해봤는데 믿기지 않게도 두 줄이 나타났어요. 남편한테 전화해서 소식을 전하니까 평소 조용한 성격인 그이도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몸도 마음도 조심스러웠죠. 임신 초기엔 매 끼니마다 속이 뒤틀리고 점점 배가 무거워져서 제 할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출산일이 다가오니 몸은 더욱 무거워졌고 병원에서의 진통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특히나 초산이라 더 길고 힘들었죠. 거의 하루를 통째로 병원에서 보내고 나서야 우리 이네스가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첫 숨을 들이켜기도 전에 이네스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져야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멈춰버린 것 같았죠. 남편은 걱정 말라면서 손을 꼭 붙잡아 주었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그때 제게 큰 위안이 되었죠. 다행히 이네스는 잘 회복했고 저도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슬렀어요. 이네스는 우리 아이 이름이에요. 그 이름만큼이나 소중하고 예쁜 우리 딸이죠.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더 많은 도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이네스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 왜 우는지 알지 못해 함께 눈물 흘리기도 했어요. 그래도 이네스는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늙은 부모 마음이란 알면서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이네스가 어느덧 성인이 되어 여행을 떠나겠다고 했을 때 마음 한켠이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아이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 간절함을 마음 한편에 두고 조심하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함께 가자는 제안도 했지만 이네스는 혼자서 여행을 해보는 것이 오랫동안의 꿈이었다며 그 꿈을 꼭 이루고 싶다고 했어요. 아시아를 여행하고 싶다는 딸 아이의 말에 일본과 홍콩이라면 우리 회사와 연결된 곳이니 안심이 됐지만 중국과 한국을 언급하자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중국은 치안 문제가 있고 한국은 휴전 상태인 나라니까요. 그런데 이네스는 저랑 남편이라면 누구 못지않게 고집이 세더군요. 결국 매일 연락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아이를 보내줬습니다. 이네스는 약속을 지켰어요. 3개월 동안 매일 같이 전화나 메시지로 안부를 전했죠. 그리고 귀국을 일주일 앞두고 평소와 다름없는 안부 전화에서 이네스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귀국하면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네스가 지금까지 남자친구를 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사람이 꽤 진지하다는 말에 놀라움과 함께 따뜻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우리 이네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부모로서 더 바랄 게 없더군요. 시간이 흘러 우리 이네스가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의 남자친구는 바쁜 일정 때문에 일주일 뒤에나 프랑스에 도착한다고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나니 호기심이 불끈 솟았습니다. 우리 딸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은 대체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우리 부부는 집 안 구석구석을 단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손님 맞이가 될 테니까요. 음식은 무엇으로 정할까 고민하며 레시피를 뒤적였고 남편은 정원을 다듬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날이 되어 남편은 손님 접대에 꼭 필요한 술을 사러 나갔고 저는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혹시나 해서 문을 열었더니 동양인처럼 보이는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그 순간 저는 무척 놀라서 잠시 말을 잊었죠. 그때 딸이 뒤에서 나타나 그 청년을 소개했습니다. 그가 바로 김승현 이네스의 남자친구였습니다.
남편은 술을 손에 들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모두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김승현 씨는 밝은 웃음과 함께 인사를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어색한 웃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이네스가 김승현 씨를 소개하면서 그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을 때 조금은 놀랐습니다. 우리 부부 역시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가 어떤 회사에서 근무하는지 궁금해졌죠. 한국의 유망한 회사에서 일한다는 말에 일단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업계의 치열함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딸이 소홀히 대해질까 하는 걱정도 앞섰습니다. 하지만 김승현 씨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니 그는 상당히 듬직하고 분별 있는 청년으로 느껴졌어요. 남편은 그와의 대화 내내 거의 말이 없었는데 그제야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네스의 남자친구와의 첫 만남이었지만 그렇게 우리 부부는 새로운 가족 구성원을 맞이하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네스와 김승현 씨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결혼은 어떻게 할 건데라고 조심스레 물었죠. 이네스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에서 살 계획이라고 하더군요. 그 소식에 저희는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 있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행 갈 때는 내 의견을 존중해줬고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줬는데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결정을 우리와 상의 없이 하다니. 그렇게 우리 모녀는 감정이 격해지기 시작했고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결국 시에 나와 김승현 씨는 프랑스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우리 부부도 딸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여전히 타들어갔습니다. 이네스가 떠나기 전까지 매일 밤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이루었어요. 그런데 식사 자리에서 이네스와 사위는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어디든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밤 이네스는 우리를 찾아와 고마움을 표현했고 앞으로 2달에 한 번씩은 꼭 프랑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네스가 행복하게 잘 살겠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다음 날 이네스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우리는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알고 있었는지 딸을 보낸 후로 더욱 다정하게 대해주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보내다 보니 딸과 사위가 오는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딸과 사위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였고 딸과 사위는 프랑스에 도착해서 4박 5일. 나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알차게 보냈어요. 그렇게 대화하다가 문득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들려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딸과 사위는 둘이 지내고 있고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프랑스에서는 돈 없는 서민들이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도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파트로 시작했다가 사업이 잘 풀려서 바로 주택으로 이사를 했을 정도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곳 아니냐며 따져 물었어요. 그러자 이네스는 프랑스와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다르다며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저는 딸 아이가 이 상황을 지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거로밖에 안 들렸어요. 어떻게 내 딸이 그런 곳에 살 수 있는지 사위가 원망스럽기 시작했어요. 분명 한국에 가면 남부럽지 않게 이네스와 지내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갑자기 이네스가 가여워 보이기 시작했어요. 만약 한국으로 가지 않고 프랑스에서 살았다면 좋은 집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었는데 굳이 한국으로 가서 안 겪어도 될 일을 겪는 딸이 불쌍해졌습니다. 한국은 빠른 선진화가 되었지만 빈부격차도 심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위도 마케팅 회사에 나와서 이번에 창업했다는 소식을 들어서 아직은 스스로 먹고 살기는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떠나기 전날 딸에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지금이라도 프랑스에 돌아와서 산다면 너희 집과 차는 부모님이 해줄 테니 사위를 데리고 프랑스에 와서 살라는 말을 하였지만 딸은 웃으면서 사위도 돈 많이 벌고 먹고 살만하다며 거절했어요. 아니 돈도 잘 번다는 사람이 도대체 왜 아파트에 사냐고 따져 물었지만 딸은 아파트에 사는 게 절대 가난한 게 아니며 심지어 부자들이 오히려 아파트에 산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럼 너희 부부가 한국에 돌아갈 때 따라가겠다고 했는데 흔쾌히 수락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과 사위와 함께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그렇게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도착하니 저희를 반겨주는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 로봇은 인천공항 내부의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한국의 날씨, 관광지, 먹거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가기 전에 식당에 들러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인천공항의 푸드코트는 저를 놀라게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어요. 식당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대기를 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러자 딸 아이는 핸드폰 번호만 누르고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고 말하더군요. 저희 차례가 되면 알아서 핸드폰으로 알림이 온다고 했어요. 너무 신기했죠. 프랑스 공항에서는 식당이 이렇게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위가 갑자기 저에게 식사 전에 커피 마시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카페에 가기가 귀찮아서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자고 했는데 사위 녀석의 말은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로봇이 배달을 해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아서 이 녀석들이 저한테 장난을 치나 싶었는데 곧이어 로봇이 커피 3잔을 저희한테 배달하는 게 아니겠어요? 핸드폰으로 주문하면 배달을 해주는 앱이 있다는 말에 저는 놀랐죠. 그렇게 놀라움도 잠시 식당에 저희 차례가 되었다는 메시지가 날아왔고 저희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놀랄 새도 없이 한국의 식당에도 한 번 더 놀랐어요. 테이블마다 키오스크가 존재해서 주문을 직원한테 하는 것이 아닌 테이블에서 주문하면 알아서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제가 생각한 한국과는 너무 달라서 정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서빙되는데 음식 서빙마저도 로봇이 해주더군요. 저는 헛웃음이 나와서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딸이 사는 곳을 가기 위해서 버스에 탑승했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저를 당황하게 만들더군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공항 곳곳에 로봇을 설치하며 사람들의 편의성을 이렇게 생각하는지 의문이었습니다. 탑승할 때조차 핸드폰을 이용하여 QR코드를 찍기만 하면 좌석을 스크린에서 알려줄 뿐만 아니라 좌석마다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어 이동 간에 핸드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또한 좌석마다 핸드폰 충전기가 배치되어 있었고 버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도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편안하게 도착 지점까지 와서 내렸는데 사위가 중요한 전화인지 한참 동안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잠시 회사에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 아이도 남편과 같이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같이 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어차피 여기서 택시 타고 5분이면 딸 아이의 집까지 갈 수 있다고 택시 타고 먼저 가서 아파트 한 바퀴 둘러보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딸 아이가 택시를 잡아주었고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해주며 외국인 부모님이니까 잘 좀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금방 도착하더군요.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히는 듣지 못했었지만 딸 아이가 얘기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풍경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이 보이면서 그 뒤편으로는 딱 봐도 굉장히 허름해 보이는 아파트가 보이더군요. 그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역시 그제서야 이때까지 딸 아이가 저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둘러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역시 아파트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건 프랑스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온통 낡은 시설물들에 저희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이는 어르신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순간 사는 집 안도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택시 탈 때 혹시나 하면서 자기들이 너무 오래 걸리면 먼저 집에 들어가 있으라고 주던 현관키를 가지고 알려줬던 동호수를 찾아 올라가 봤습니다. 1층 입구부터 문이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나오는 사람 때문에 열려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 아이의 집 현관문 앞에 서는 순간 심장이 두근두근 대더군요. 현관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이리저리 갖다 대고 있는데 갑자기 철컹하면서 집 안에서 젊은 남자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당신 누구냐고 왜 우리 딸 아이의 집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두 쪽 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딸에게 전화가 왔고 어디 있냐고 태평하게 묻더군요. 그래서 왜 너희 집에 어떤 남자가 살고 있냐고 했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더니 딸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차근차근 통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옆에 사위가 전화를 넘겨받았고 택시기사님이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로 데려다 주신 것 같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사위와 딸 아이는 저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고 이게 무슨 일이냐며 도망치듯 그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민망하던지 저희가 왔던 아파트와 딸 아이가 사는 아파트 이름에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택시 기사님이 잘못 알아들었던 것이었어요. 저희가 듣기에는 딸 아이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아직 많이 서툴렀었나 보더라고요.
저희는 한참을 민망해하고 웃고 하면서 딸아이가 사는 진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아파트 앞에 도착했는데 저는 정말 목이 아팠습니다.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한참을 올려다봐야 아파트의 끝이 보였고 마치 공원을 온 것처럼 입구는 정말 웅장했습니다. 딸과 사위가 앞장서서 수많은 아파트 사이를 걸어가는데 정말 아파트 안에는 폭포도 있었고 소나무는 정말 가는 곳마다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파트의 내부조차 너무 고급스러웠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벽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는 정말 빠르더군요. 그렇게 저는 딸 아이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프랑스에서 저랑 남편도 상류층에 속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놀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정말 딸 아이의 집은 너무나 놀라웠어요. 인테리어를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할 수 있는지 신기했죠. 조명은 정말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해놨을 뿐만 아니라 문이 신기하게 히든 도어라면서 마치 벽과 문을 구분할 수 없는 것처럼 특색 있게 해놨더라고요. 바닥에 있는 대리석은 집안을 화사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부엌은 정말 제가 살고 싶을 만큼 이쁘게 잘 해놨더라고요. 저는 반성했어요. 딸아이는 아파트가 서민들이 사는 곳이 아닌 부자들도 산다는 말에 믿을 수 없었지만 정말 와보니까 알겠어요. 부자들은 오히려 아파트에 살겠구나 싶었죠. 거실에서 바라보는 야경은 정말 환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죠. 한강을 바라보면서 그 주위의 높은 건물들이 뷰를 망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명이 되어 이쁘게 빛나는 게 바라보고만 있어도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 구경을 마치고 저녁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먹어야 할 것 같아 딸 아이에게 요리 솜씨 좀 보자고 했지만 딸 아이는 말하더군요. 집에서 해먹지 않고 룸서비스를 자주 이용한다며 갑자기 메뉴판을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집에서 무슨 메뉴판을 가지고 있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아파트 자체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저는 이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커피도 배달해주는 로봇이 있었는데 하고 말이죠. 그렇게 음식이 도착했고 정말 고급스럽게 포장돼서 왔어요. 마치 정말 5성급 호텔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느낌을 받았죠. 그제야 저는 정말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제 속내를 사위 녀석과 딸에게 말했죠. 사실은 너희 부부가 아파트에서 산다고 했을 때 사위를 조금 원망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프랑스에서는 아파트에서 산다고 하면 서민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딸을 한국에 데려가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을 믿고 보내줬었는데 너희가 지내는 곳이 아파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자신이 더욱 신경 쓰지 못한 게 죄송하다며 다음 날 딸과 함께 밖에 놀러 가자고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 저와 딸아이 부부와 함께 한강이라는 곳을 가서 라면이라는 음식을 먹었는데 정말 환상적이더군요. 그렇게 값싼 음식이 그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밥도 먹고 한강에 누워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사위가 유람선이라는 걸 예약했었어요. 한강을 따라서 운행하는 선박인데 한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유람선에 탑승하고 저는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보는 한강은 집에서 보는 한강과는 정말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고 다리를 지날 때마다 분수쇼를 해주는데 정말 그때만큼은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사위가 고맙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죠. 딸과 사위가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어서 한국에서의 다양한 맛과 경험을 즐기면서 프랑스로 돌아갔어요. 최근에는 이네스가 정말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주었는데 바로 제가 할머니가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이었어요. 어찌나 감격스럽던지요. 손주가 태어나면 더욱 자주 한국에 갈 생각입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한국에서 우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까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